노루발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노루발은 여러 가지 기능의 노루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탈부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루발 이렇게 나사를 이용해서 노루발을 탈부착을 합니다. 노루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보시면 평노루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평한 그런 노루발인데, 노루발은 원래 발이 노루의 발굽처럼 생겼다 해서 노루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노루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고정화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 네,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죠. 예. 하나는 이렇게 하나가 분리돼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봉제를 하다가 원단의 두께가 달라졌을 때, 하나는 두 겹이고 하나는 네 겹일 때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박는 그런 노루발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었구나. 와, 좋다. 모르고 썼네요. 처음 봤다. 평노루발 중에서도 이렇게 앞에 두께가 달라서 봉제를 할 때 두께가 달리 박고 싶을 때 쓰는 이런 노루발이 또 평노루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발 노루발인데, 그렇죠? 예, 바늘구멍이 있는데 지금 노루발 하나의 노루발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한쪽 면이 두꺼웠을 때 외발로만 박는다 해서 외발 노루발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지퍼를 박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것도 지퍼 박을 때 쓰는 노루발인데, 이건 대부분이 콘실 지퍼라고, 그래서 입었을 때 지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지퍼를 박을 때 쓰는 그런 노루발이 되겠습니다. 이 노루발은 말아박는 노루발인데, 네, 앞쪽으로 원단을 집어넣어서 한번 말게끔 해서 단을 처리할 때 박는 그런 노루발이 되겠습니다. 같이 돼 있네요. 네네. 노루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기능적으로 평면 노루발에서 다기능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관절 노루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시키고 튼튼히 조여줘야 되는데, 이 노루발은 봉제를 하다가 이게 빠지게 되면 바늘을 부러뜨리거나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노루발은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봉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실을 끼우고요. 미실을 올릴 때는 바늘을 네 발을 돌려서 바늘을 넣다 빼면 미실을 살며시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루발 사이로 윗실과 아랫실을 뒤쪽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봉제를 하는 이유는 두 장의 원단을 하나로 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두 장의 원단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박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노루발을 내리고 박는데요. 이렇게 네 배를 돌리면 밑에서 톱니가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노루발을 내리고 바늘을 내리게 되면 원단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늘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노루발을 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제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자, 지금 봉제가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봉제가 아주 잘 됐죠. 왜 그러냐면 이 파란 실에서 빨간 점이 안 보이고 이 빨간 밑실에서 파란 점이 안 보인다는 것은 두 개의 장력이 잘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일부러 장력을 좀 달리해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우선 윗실의 장력을 풀어서, 윗실의 장력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너무 풀었군요. 자, 이렇게 밑에 실이 엉기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윗실의 장력을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실체기가 실을 당겼을 때 밑실에 내려가 있는
실의 분량이 미처 따라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체기가 실을 챘을 때 이게 딸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딸려서 위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밑실 쪽을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실이 내려가면 위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내려가죠. 그리고 실을 하나 잡아서 돌죠. 네. 그래서 아래실을 위실이 한번 감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래서 이 생기는 루프를, 나머지 루프를 실체기가 채서 실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실이 내려갔다가 실체기에 의해서 위실을 당겨줘야 봉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당기는 역할을 못하면 밑에 가서 실이 루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위실의 장력을 잘 조정해야 밑에서 그렇게 실이 엉기는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봉제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위실의 장력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봉제를 하면 자, 이제 옆에하고는 다르게 완벽하게 위실과 아래실의 장력이 잘 맞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다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바느질이 들어갔다 나오는 간격, 그러니까 실땀의 종류인데요. 실땀을 조절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레버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1번 정도로 1번에다 놓고 하면 아주 촘촘히 박히는 효과가 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키우게 되면 네, 듬성듬성 이렇게 박는 효과가 나오죠. 그런데 촘촘히 박는 건 원단이 얇거나 성글어서 좀 더 많이 튼튼히 박아놔야 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듬성듬성 하는 거는 가죽이나 부직포 이렇게 튼튼한 원단에 이렇게, 아니면 종이 같은 원단 구멍을 많이 뚫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봉제할 때 이렇게 쓰고요. 봉제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6번 땀으로 박는 경우는 가봉제, 그러니까 다시 뜯어야 될 곳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봉제를 해줍니다. 자, 이번엔 되박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보통 이 바늘땀은 대부분이 2에서 3 사이, 대부분이 2에서 2.5나 3 사이에서 봉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잘 박히는 그런 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되박기는 실을 바늘로 했을 때 홀매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느질한 것이 풀리지 않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홀매치기를 하는데요. 이 재봉을 할 때는 재봉기에서는 되박기를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한 3땀 정도 먼저 봐가지고, 이건 좀 한 땀이 밀리는군요.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걸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거꾸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다시 3땀 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그러면 앞으로 되박기 하게 되면 한번 박았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손바느질에서는 홀맺혀 있는 그런 역할을 이런 되박기로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세 땀 정도가 되받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번엔 사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을 받고 그 다음에 노루발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세 땀 정도 되받기를 시행하고 그리고 다시 세 땀 정도 되받기를 하고 네, 이제 사절 그러니까 실을 끊어내야 되는데 실을 끊어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가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이 끊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사절을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사절 기능이 없는 재봉틀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노루발을 들고 바늘을 뽑고 가위로 잘랐어야 할 것을 사절 기능 하나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모든 기능들을 이어서 한번 봉제를 해보면 봉제의 땀수는 2번에서 3번 사이에 두시고 그 다음에 봉제를 시작할 때는 제일 처음에 세 땀 정도 앞으로 갔다 세 땀 정도 뒤로 가시고 그래서 되받기를 한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서 3번 정도 다시 되받기를 하시고 사절 기능을 하시면 바느질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실과 아랫실의 장력들이 잘 맞아 있는 그런 봉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